여러분, 조선의 궁궐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화려한 단청과 웅장한 건축, 물, 그리고 왕과 왕비가 산의 진미를 누리며 백성을 다스리던 풍요로운 공간을 상상하실 겁니다. 늘 진귀한 음식으로 가득했던 수라강과 곡간을 생각하면 그곳의 굶주림이라는 단어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역사 속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충격적인 기록이 존재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워야 할 조선의 심장부, 바로 궁궐에도 매서운 기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왕이 거처하는 곳에 굶주림이 닥친다는 것,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절대 빈곤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조선의 궁궐조차도 때로는 혹독한 기근의 그림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역설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가장 견고해 보이는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처절한 생존의 드라마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기이한 역설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진 인간 군상의 처절한 갈등과 선택들을 알아가는 과정은 분명 큰 울림을 줄 겁니다. 조선 후기는 유난히 자연재해가 잦았던 시기였습니다. 가뭄과 홍수, 냉해 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는 농업 기반 사회였던 조선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죠. 밭은 메마르고 노는 물에 잠겨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비단 백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빛나던 궁궐의 높은 담장 안쪽에도 고통스러운 굶주림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궁궐은 단순히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주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외부 환경 요인, 즉 전국적인 흉년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궁궐 내부에도 오랫동안 곪아왔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외부의 폭풍우뿐만 아니라 내부의 병충해로 인해 서서히 시들어가는 것과 같았다고 할까요? 단순히 식량 창고가 비어가는 것을 넘어 왕실을 지탱하던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상상해보세요. 왕의 수라상에는 진귀한 음식이 아닌 텅 빈 접시가 놓여있고 궁궐 창고에서는 곡식의 양을 점검하는 관리들의 얼굴에 초조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마른 하늘의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궁궐 처마 밑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궁인들의 모습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풍경은 궁궐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을 겁니다. 풍요의 상징이었던 궁궐이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면서 왕조의 존엄성은 물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본성마저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근은 단순한 식량 부족을 넘어 조선 왕조 전체를 뒤흔드는 정치적 위기로 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책임 공방이 끊이지 않았고 구율 정책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곤 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처럼 궁궐에 들이운 기근의 그림자가 어떻게 정치적 경랑으로 이어지며 왕조의 위기를 마주하게 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궁궐을 덮친 기근은 단순한 배고픔을 넘어 거대한 정치적 폭풍으로 변모했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조정 대신들은 서로를 탓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죠. 구율 정책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고요.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궁궐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생존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으니 바로 계급에 따른 잔혹한 민낯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던 궁궐도 굶주림 앞에서는 그 속살을 여실히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장 먼저 고통받은 이들은 단연 하급 궁인들이었습니다. 나인들이나 무술이, 노비들은 배급되는 식량의 양 자체가 턱없이 부족했기에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일이 다반사였죠. 창백한 얼굴로 겨우 몸을 지탱하며 허드렛 일을 하는 모습은 궁궐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비극적인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들에게 궁궐은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궁궐담을 넘어 외부로 탈출하려다 발각되는 노비들이 속출하기도 했고요. 이들에게 궁궐은 생존을 위협하는 감옥과 다름없었을 겁니다. 반면 상궁이나 황관 등 중간 계급들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은 하급 궁인들보다는 나은 처지였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배급되는 식량은 줄어들고 언제 끝날지 모를 기근 앞에서 그들의 마음도 초조함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일부 상궁들은 몰래 음식을 숨겨두거나 자신들의 친족에게 빼돌리는 은밀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궁궐 내에서도 암암리의 식량 안거래가 성행하기 시작했으니 귀한 쌀이나 곡식은 물론 심지어는 귀한 약재나 비단이 식량으로 둔갑하여 비밀리에 거래되기도 했죠. 굶주림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심마저 뿌리째 흔들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물론 왕과 왕족들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기에 직접적인 육체적 굶주림에 시달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뇌는 또 다른 형태였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왕은 차마 수라상을 온전히 비우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굶주리는 백성과 궁인들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왕의 모습은 단순히 식량을 걱정하는 것을 넘어 왕조의 존망과 자신의 통치력에 대한 깊은 번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궁궐 기근이 단순히 개인의 배고픔을 넘어 왕의 리더십과 직결되는 정치적, 윤리적 문제였음을 여실히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은 궁궐 내부의 인간 본연의 딜레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오직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것인가 하는 처절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려 했고,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연민과 도덕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부족한 식량을 두고 벌어지는 궁인들 간의 작은 다툼은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고, 서로를 속이고 의심하는 불신의 그림자가 궁궐 전체를 뒤덮으며 궁중 생활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기심에만 물들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서로를 돕기 위해 작은 식량을 나누는 궁인들의 모습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비록 소수의 움직임이었을지라도 그들은 인간적인 연대와 희망의 불씨를 지키려 노력했죠. 한 줌의 곡물이라도 나누어 먹으며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은 기근이라는 재앙 속에서도 인간 본연의 선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한 조육의 빛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나눔들이 모여 궁궐의 황폐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궁궐 기근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워야 할 권력의 심장부에서조차 생존의 위협이 드리워지자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위기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탐욕에 눈이 멀었고, 어떤 이는 절망에 좌절했으며, 또 어떤 이는 작은 나눔을 통해 희망을 찾으려 했죠. 이 모든 것이 혼재된 궁궐의 풍경은 인간 본성의 다양한 민낯을 보여주는 거대한 거울과 같았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대목이 이처럼 궁궐 기근은 단순히 식량 부족을 넘어 왕조의 건강과 인간의 존엄성을 흔드는 거대한 재앙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견고해 보이는 권력의 심장부조차 생존의 위협 앞에서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이기심과 연밋 그리고 권력의 책임감 부재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궁궐 기근은 결국 왕조의 위기이자 인간 본성의 민낯을 드러낸 비극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불평등과 자원 분배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의 역할과 공동체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과거 조선 궁궐의 기근 사례를 통해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역사는 과거의 비극을 통해 현재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왕들의 숨겨진 노력과 그들이 꿈꿨던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조선 궁궐을 덮친 기근이 얼마나 처절한 인간 본성의 민낯을 드러냈는지 그리고 왕조의 근간까지 흔들었던 비극적인 재앙이었는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절망과 혼란 속에서도 과연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던 왕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저 무력하게 앉아만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참혹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고뇌하고 분투했던 조선 왕들의 숨겨진 노력과 그들이 마음속에 그렸던 이상적인 국가의 청사진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왕은 백성의 아버지이자 하늘의 명을 받은 존재, 즉 천자로 여겨졌죠. 그러니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곧 왕의 불덕을 의미했고 이는 왕조의 정통성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기근이 닥치면 왕은 가장 먼저 궁궐의 안녕과 자신의 수라상부터 걱정한 것이 아니라 굶주리는 백성을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자신의 책임감을 통감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 누구보다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사람이 바로 왕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조선의 왕들은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먼저 행해진 것은 역시 식량 구휼이었죠.
궁궐 창고에 쌓여있던 곡식들을 아낌없이 풀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했습니다. 진울청과 같은 부율기관을 세워 체계적으로 식량을 배급하고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이 모여들면 죽과 같은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여 당장의 허기를 면하게 했습니다. 단순한 시가 아니라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이자 국가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단순한 식량 배급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왕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도 힘을 쏟았죠. 가뭄에 강한 구황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새로운 농법을 보급하여 생산량 증대를 꾀했습니다. 또한 저수지나 보를 수리하고 확충하는 등 수리시설 정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라는 농자천하지대본의 정신을 잊지 않고 백성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다지려 했던 겁니다. 또한 탕관오리의 수탈로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기근 중에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조치도 서슴지 않았죠. 백성들의 빚을 탕감해주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구휼미를 빼돌리는 관리들을 색출하여 엄벌에 처함으로써 기강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이는 백성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려는 왕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이면에는 왕들이 꿈꿨던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나라는 단순히 배고픔이 없는 곳만을 의미하지 않았죠. 백성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왕과 백성이 함께 태평성대를 누리는 조화로운 사회였습니다. 법과 질서가 바로 서고 백성이 억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인 이상 국가를 꿈꿨던 것입니다. 이러한 왕도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왕들은 자신의 부덕을 자책하고 하늘에 기우제를 올리는 등 정신적인 노력까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왕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근이 완벽하게 극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자연재해의 규모가 너무나 거대했고 때로는 부패한 관료들의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왕들이 결코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려 했던 숭고한 의지였습니다. 그들의 고뇌와 분투는 단순히 위기를 넘기려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치열한 고민이자 왕도 정치의 이상을 지키려는 굳건한 신념의 발현이었던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왕들의 노력이 궁궐과 백성들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남긴 교훈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왕들이 꿈꿨던 이상적인 국가, 그리고 그들이 기근에 맞서 보여준 숭고한 의지는 분명 빛나는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인한 신념이라 할지라도 극한의 생존 위협은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본성을 시험대에 올리곤 하죠. 조선 궁궐을 덮쳤던 기근의 그림자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과연 인간은 어디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왕의 지엄한 권위가 미치는 궁궐 안에서조차 굶주림이라는 잔혹한 현실 앞에 인간 본연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지 함께 성찰해볼까요? 임금의 수라상에는 여전히 진귀한 음식이 올랐지만 과연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밤낮 없이 고뇌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정작 자신의 궁궐 안에서조차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을 겁니다. 차마 수라상을 비우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왕의 모습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번민을 넘어선 왕조의 깊은 시름을 대변했을 것입니다. 백성을 향한 깊은 연민과 동시에 궁궐 내부에서 벌어지는 계층 간의 잔혹한 생존 경쟁을 지켜봐야 했던 왕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궁궐이라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기근은 인간 본성의 양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남의 것을 탐하고 심지어는 동료의 목마저 가로채는 잔혹한 이기심을 보여주기도 했죠. 배급된 식량을 몰래 숨겨두거나 안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도 있었을 겁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궁궐담을 넘으려는 노비들의 절박한 시도, 그리고 부족한 식량을 두고 벌어지는 궁인들 간의 작은 다툼은 생존 앞에서 계급과 신분마저 무의미해지는 비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하급 라인에게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식량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따뜻한 연민의 손길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혹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탄관오리들의 행태에 분노하며 차마 수라상을 비우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왕의 번민을 안타까워했던 소수의 양심적인 관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혹독한 현실 속에서 서로를 돕고자 했던 작은 불씨들이 어쩌면 궁궐의 마지막 인간적인 온기를 지켜내는 힘이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모습들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면서도 동시에 강인한 존재인지를 상기시켜줍니다. 결국 궁궐을 덮친 기근은 단순한 식량 부족 사태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왕조의 근간을 뒤흔들고 인간의 존엄성을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재앙이었죠. 가장 견고해 보였던 권력의 심장부, 즉 왕이 거하는 궁궐마저도 생존의 위협 앞에서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맹혹한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난 인간의 적나라한 이기심은 물론 지도층의 책임감 부재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 생생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궁궐 기근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 본성의 민낯과 왕조의 깊은 위기를 통찰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는 불평등과 자원 분배의 문제가 심각한 위기로 남아있죠. 조선 궁궐의 기금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공동체의 연대와 책임감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일까요? 겉모습에 가려진 진실을 직시하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할 과제일 겁니다. 역사 속 궁궐의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깊은 성찰의 메시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